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4페이지 25번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선 변호인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법원 사무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하여 위법하지 않다. 맞죠? 전에 앞에 문제 있었지만 국선 변호인은 꼭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필요적 변호 사건의 공판 절차가 변론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맞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소송행위는 뭐예요? 무효예요. 조심할 것은 소송행위가 아닌 나머지 기타 행위는 뭐죠? 유효합니다. 4번 보시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면 그 절차에서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인데 가슴 아프게도 1번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판례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히 좀 검토하시고 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7번이죠.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다면 수인의 피고인에 대해서 한 명이 변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겠죠. 2번.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가해 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 후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앞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었죠. 아주 잘 나온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이것도 반복적인데 구속된 피고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지정한 의료진이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문이 끝난 후에 당연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Y전자 주식회사가 패널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과거의 문제인데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A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 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 법리 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이죠.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법인을 처벌할 수가 있느냐 문제죠. 이 법인을 처벌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법에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죠. 우리 법의 책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징역형, 금고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이 있다면 법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없다면 법인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가 뭐 했어요? 기소를 제기했죠. 왜 그랬겠어요? 여론에 너무 들끓었어요. 최근에는 지금 뭐죠? 옥시 문제죠. 옥시, 그죠? 가습기, 그죠? 가습기 살균제. 저도 한 번인가 몇 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비슷한 정도의 여파였고요. 그래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검사가 기소를 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법인은 처벌을 못하느냐?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문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절대로 반드시 처벌을 못하느냐? 이 문제인데, 자, 명문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학설이 대립이 있고 의견의 대립이 있다면,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대립이 있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 이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읍과 니은 중에 맞는 것은 니은문입니다. 법인은 명문에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뭐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그럼 니은, 그러면 법인의 피고가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법인이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니은번, 당사 능력은 구체적인 능력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도 당사자,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그럼 결국 어떻게? 법인에게는 범죄 능력은 없지만 당사자 능력은 어떻게 있겠죠, 그죠? 됐죠? 그럼 이제 법인을 재판정에 뭐 할 수 있어요?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처벌할 수가 없고 실제 처벌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미음번, 이응번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은 뭐죠? 니귿, 디귿, 비읍, 이응 해가지고 4번이 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법인은 명문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문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처벌을 못 하느냐? 그건 어떻게 해요? 재판할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니은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러면 법인이 피고가 될 수 있느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이란 일반적 추상적 능력으로 이해하니까 결국은 비읍범, 법인도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하는 거죠. 재판을 해봤더니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명문에 처벌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이응번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가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좀 논란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챕터 2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죠? 소송행위가 나오고 있죠. 1번 소송행위의 추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 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안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X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친고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판결에서 재판하지 말고요. 적법한 고소가 제기돼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추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상소기간이 만료 후 상소회복 청구에 하여 당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정적 추안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변호인이 선임 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 이의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한 경우 보정적 추안이 인정된다. 이것도 어떻게요? 맞는 지문이고. 4번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무효가 취유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1번 문제 4가지 지문을 다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제기는 추안이 인정이 되고요. 또 선임계 제출 없이 이루어진 항소이유서의 제출도 추안을 인정하고요. 또 특별히 공무원의 고소가 있어야 또는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조세범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추안을 인정하지만 뭐만은요? 친고죄에 대해서만은 고소에 대한 추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번 문맹인대다가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지만 사리를 변신할 지능이 있는 동고 가족인 피고인 모. 그러면 이 모에게는 수령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어머니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송달이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송달이 안 된 겁니다. 보시면 2번 피고인의 주고,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데도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런 건 허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송달이 인정되지 않고요. 3번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지에다 뭐 하면 돼요? 송달하면 되는데 어디 됐습니까?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령했더라도 뭐가 되지 않은 거죠? 송달되지 않은 거죠. 4번 수감사실 교도소에 있으면 누구에게 보내야 돼? 누가 수령해야 돼요? 교도소 소장이 수령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제3자에 대한 약식 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에 소장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에 종전 주거지에 했다면 이것도 송달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뭐죠? 1번이고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문제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답부터 먼저 보는데요. 4번을 보시면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한 날,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인 날로부터 몇 줄이죠? 2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장에다가 게시하면 몇 줄이 지나면요? 2줄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의 두 번째 이유는 그때는 2주가 아니라 5일입니다. 5일. 5일을 붙여놓으면 5일 동안 붙여놓게 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시송달은 첫 번째는 2주, 두 번째부터는 5일이 지나면 송달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볼까요? 자, 1번은 언제 공시송달하느냐 문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뭐랍니까? 공시송달할 수가 있고요.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이와 같다는 말은 이때도 뭐죠? 공시송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자꾸 뭐가 있어요?
보이스 피싱 해야도 만연해가지고 법원입니다 이렇게 전화하면 탁 끊어버리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3번 공시송달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하나여 할 수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복원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해야 하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언제 공시송달하는지 그 사유 관한 문제고, 3번은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고, 4번은 뭐죠? 효력요건이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형식적 소송 조건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일단 기억, 공소가 취소되지 않을 것. 디귿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 미음번, 확정 판결이 없을 것. 시읍번, 범죄 법령 개표의 경우에 폐지가 없을 것은 형식적 소송 조건은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제 파트 4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공판으로 해서 챕터 1 해가지고 공판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지금 120페이지 1번이죠.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억, 법원은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맞는 입니다. 니은번,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한 때에는 공판 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리을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판 준비 기일은 제기하지 못한다. X죠. 공판 준비 기일도 필요하다면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을번, 법원은 일회 공판 기일 이외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없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죠? 필요하다면이겠죠. 미음번,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판 준비 절차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다. X죠.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필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가 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의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를 붙일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일단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판 준비 절차 붙이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그때는 뭐죠? 재량인 거죠. 2번, 공판 준비 절차는 일회 공판 기일 전에 하나에 인정된다. X입니다. 우측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공소가 제기가 되고 일회 공판 기일 후에도 뭐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판 준비 절차는 수서법원이 주재하며 합의 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 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를 선정해야 한다. 이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는데 공판 준비 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일반적 내용이고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X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식 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불복 제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이번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판 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꼭 소환돼야 되는 건 아니죠. 소환할 수 있을 뿐이고요. 또 초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 뭐 할 수 있어요? 출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소환했든 아니면 지가 원해서 어떤 간에 만약에 신문하게 되면 진술 거부권 있음을 뭘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검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러면 3번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요?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에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과 4번을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4번이죠.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와 공판 절차의 갱신 사유가 되는 것은 아까 몇 개인가죠? 일단 기본적 차이점은 뭔가요? 공판 절차가 정지됐다는 말은 멈췄다는 얘기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공판 절차가 갱신된다는 말은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있었던 공판 절차를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판 절차의 갱신이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요.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토지 관할의 병합, 일단 뺄 것은 디귿법 재정신청은이나 이응번 증인의 출석 건불은 정지 사유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갱신 사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신청과 이응번 증인 출석 거부는 정지 사유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갱신 사유도 아니다. 일단 빼버리고 나머지 것들인데 기억,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은 뭐가 되냐면 정지 사유입니다. 니은번 판사의 경질, 판사가 바뀌었으면 다시 합니다. 갱신 사유입니다. 리을번 피고인의 심신상실, 정지 사유입니다. 심신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만취 상태. 재판을 진행하려고 법정인 판사가 나오니까 만취 상태에 빠져 있어요. 심신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공판 절차를 뭐 하겠어요? 정지하겠죠. 공소장 변경도 정지 사유고 기피 신청도 뭐예요? 정지 사유고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결정의 취소는 이거는 갱신 사유입니다. 갱신 사유. 그죠? 그 다음에 이 70번이죠. 국민 참여 재판에 있어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예비 배심원이 있는 때도 갱신 사유예요. 왜요? 그 사람은 지금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하려면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어떻게 알아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갱신 사유가 되는 것은 기억, 시읒, 치읒해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 사유는 총 4개가 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을 보시면 검사가 포괄 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통한 적용 법조 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X입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공소장 변경을 통한 적용법제 변경, 다시 말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포괄일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인데 평가만 다른 것이니까 굳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겠죠.
리을번 피고인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 소시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X입니다. 일단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 안 할지는요, 법원의 뭐죠? 재량적 사항이고요. 따라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 리을에서 총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변경 전의 사실은 법원이 재판할 필요 없는 거죠.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만 뭐 해야 돼요? 판결하고 재판해야 되므로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질문 볼까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 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분도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갑이 을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이를 오인한 검사가 을을 피고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을에 대해 약식명령하자 이를 송달받은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 절차에서 갑의 성명 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이거는 뭐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결국 뭐죠? 표시를 을이 아니라 뭐죠? 갑으로 바꾸면 그만인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표시를 갑으로 정정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표시를 을에서 갑을 어떻게요? 정정하면 그만이고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굳이 법원의 허가는 필요가 없겠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8번입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수뢰부정처사죄를 뇌물술죄로 그러면 중한죄로 기소가 된 것을 경한죄로 바꾸죠. 그러면 이거는 중한죄로 처벌해야 될 것을 약한죄로 처벌한다면 굳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니은번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면 굳이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니은 보시면 희록봉 제주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을 하고 있고 심리도중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야 한다. X죠. 이것도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 답은 니은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데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행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되게 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더더군다나 준강제추행은 강간치상보다 경한 범죄잖아요.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리얼번,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발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요. 그럼 이거는 중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될 수 없어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한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을 경한죄로 처벌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방어권 침해가 아니니까. 지금 역으로 경한죄로 공소 제기된 것을 중한죄로 처벌하는 것은 뭐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리을번은 뭐죠? X가 되고, 옳지 않은 것은 니은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9번입니다. 공소장 변경 제도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앞에 뜬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적법한 변론 종결 후 검사가 변론 재개 신청과 함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제기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4번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재질의 재산 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에 차이가 없으나 병행의 방법이 다른 바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함은 위법하다. X.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는 이유가 나와있죠. 그죠? 같은 재질의 재산 범죄고 또 형벌에도 뭐죠? 경중의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범죄 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달라요. 그러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다를 뿐 기소된 공소 사실은 같으니까요. 2번 공소장에 약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로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아까 9번 문제 4번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수출 미수죄를 비지정 문화재 수출 예비 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지정 문화재 수출 미수죄와 예비 음모죄는 뭐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법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중한죄로 기소된 사람을 경한죄로 처벌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불필요하잖아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디귿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다시 말하면 특수 강도 강간 미수를 특수 강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경한죄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 사실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다음 내용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